네, 반갑습니다. 노개미입니다. 2023년 7월 6일 미국 주식 매매 결과를 기록하겠습니다. 어제는 속슬 SOXL만 매매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에 속스를 500주 23.01에 매도한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22.75에 500주를 매수했다가 23.01에 500주를 매도하는 걸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500주 속슬로 보유 중입니다. 실현손익은 이게 시간의 거래 때문에 두 가지로 표기가 됐는데 둘 다 속슬입니다. 청산수량 500주 90.95달러 익절, 청산수량 1000주 마이너스 728.78달러 손절. 결과적으로 어제 속슬로 85만 원 정도를 손실을 확정했어요. 그러나 저는 어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85만 원 정도를 손절을 했지만 이게 제가 잘못된 선택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딱 한 번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여파가 속슬로 마이너스 250만 원까지 갔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속슬이 20.04를 찍고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20.04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샀다 팔았다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20.04 기준의 손실이 한 25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50을 마이너스 80으로 줄였고 85 정도로 줄였고 또 지금 500주 보유하고 있는 것도 플러스 한 2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제 마이너스 롱으로 마이너스 250까지 갔다가 그 상승을 계속 만끽하면서 마이너스 80만 원으로 지금 500주 보유한 것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60만 원 정도, 5, 60만 원 정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500만 원을 잃은 게 50만 원을 잃은 게 아니고 5, 60을 잃은 게 아니고 200을 딴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칼같이 손절하고자 매매를 하기로 한 이후로 계속 조금씩 어떤 땐 뭐 생각보다 많이 잃을 때도 있고 계속 지금 잃고 있거든요. 계속 잃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고 또 조언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꿀밤 때려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이렇게 잃고 있는 과중에 이렇게 많이 맞아보니까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맞아봤죠. 뭐 4일 동안 롱으로 막 1억씩 잃을 때는 그건 뭐 꼴밥 맞고 죽탱이 맞은 게 아니고 거의 뭐 테러를 당했었죠. 테러. 제 잘못이지만 금전적으로는 테러였죠. 토로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지금까지 또 계속 칼같이 손절하고자 하는 매매 원칙을 나름 지켜가면서 지금 뭔가 나름의 깨달음이 또 있는 게, 조금 이제 보여요. 어제도 롱을 마이너스 250 갔다가 마이너스 5, 60으로 줄였던 이유도 그냥 버텼더니 된 게 아니고 나름의 믿음과 확신과 중간에 또 매매를 통해서 4848 매매를 통해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이익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어제 제가 나름의 깨달음으로 그 설명을 또 잠깐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마무리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실현손익은 이렇고요. 잔고 상세는 루시드 500주 그대로 보유 중이고, 어제 롱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루시드도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21.59% 플러스 진행 중이고, 속슬은 500주 보유 중인데 1.67% 또 상승 진행 중이고요. 버진은 500주 12.51%, 지금 3.68달러인데 이게 3.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500주를 추매하고 그 뒤로는 그냥 냅둘 겁니다. 그냥 2배 될 때까지. 그리고 줌도 마이너스 4.56% 진행 중인데 이것도 6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64.7달러인데 6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20주를 매수해서 또 냅둘 겁니다. 그냥 2배 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은 지금 1억 1,500 정도, 1억 1,500 정도니까 지금 뭐 달러 변동 때문에도 조금 움직임이 있고요. 그동안 제가 조금씩 잃어서 한 2, 300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행인 것은 제가 뇌동매매를 했거나 혹은 너무 한쪽만 보고 한쪽에서 큰 하락을 몰빵으로 맞았다면 2, 300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1, 2천의 마이너스도 가능했던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2, 300의 마이너스로 방어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름의 깨달음으로 이제는 손실보다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랄까요? 이 주식 투자가 결국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고, 또 모멘텀도 뭐 필요하고, 추세 분석도 필요하고, 뭐 뉴스의 영향도 받고, 뭐 단기 추세,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 여러 가지 받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나 롱과 숏, 예를 들어 SQ와 TQ, 속슬과 속스, 혹은 U-프로와 SPXU, 뭐 이런 식으로 배율을 조금씩 다르지만 각각의 상대와 반대되는 만큼의 반비례되는 만큼의 변동성을 주는 롱과 숏을 매매할 때는 더 기술적 분석이나 다른 요인들을 떠나 내가 흔들리고 내가 마음을 못 잡으면 결국은 반대로 타거나 보유해야 될 걸 겁먹어서 팔거나, 혹은 기다려야 될 걸 포모 때문에 사거나, 결국 포모 때문에 사면 비싸게 사는 거고 공포에 팔면 싸게 파는 거죠. 계속 공포에 비싸게 사고 뭔가 기대에 비싸게 사고 공포에 싸게 팔고 계속 이거의 반복이고, 주식시장은 나를 기대에
기대에 매수하고 공포에 팔게끔, 그러면서 계좌가 계속 높게끔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변동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할 때는 욕심을 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할 때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면 돈을 딸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거지. 앞으로 한 5% 빠질 건데 그거 알고 사는 거야, 그러진 않거든요, 솔직히. 5% 빠진다고 생각을 해도 가능한 싸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산 이후로는 오르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부터 사실은 욕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올라가요.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욕심을 갖고 매수했는데 욕심대로 올라가는 경우,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 그러면 올라가면 어느 단계에서는 자기가 박스권을 정해놓고 익절을 하고 이익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계속 기대를 해요. 뭐 저항대가 있다 그러면 계속 저항대들을 계속 뚫고 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다가 때려 맞고, 짱돌 맞고, 장대음봉 짱돌 맞고 하락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 욕심을 갖고 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샀는데 내려가면 자꾸 지지대에서 지지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것도 약간 기대의 성격이 크지만 사실은 미련이 더 크죠. 미련 때문에 지지할 거야. 그리고 첫 번째는 기대 때문에 올라갈 거야. 계속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쌀 때 못 팔고 쌀 때 팔아요. 왜냐하면 미련이 많아서, 미련이 커져서 계속 하락하는 걸 견디다 보면 공포에 팔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후회를 해요. 왜 내가 그때 팔았을까? 견딜 걸. 그리고 욕심대로, 기대대로 올라가다가 내가 이만하면 됐어 하고 팔면은 이상하게 더 올라가요. 그러면 아쉬움이 생기죠. 더 이따 팔 걸, 더 먹을 걸. 이런 5가지 내 감정의 변화 때문에 비쌀 때는, 가격이 좋을 때는 못 팔고 공포 때는 팔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더라. 욕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미련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이것에 계속 반복이더라.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계속 이 삶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욕심, 기대, 미련, 후회, 아쉬움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 욕심, 기대, 미련, 후회, 아쉬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 계속 욕심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미련을 갖게 하고, 그 결과로 후회를 하게 하고 아쉬워하게 하고, 후회와 아쉬움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욕심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미련을 갖게 하고, 다시 그 결정으로 후회와 아쉬움을 반복하면서 계속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비쌀 때 못 팔고 쌀 때 팔고,
계속 이 반복을 해야 되더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힘들겠지만. 이것도 내가 원칙을 정하면 못하게, 원칙을 못 지키게 자꾸 욕심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미련을 갖게 하고, 그리고 후회를 하게 하고 아쉬워하게 한 다음에 다시 처음 욕심과 기대, 미련을 반복하게 하더라. 원칙은 매수 타점이 원칙이 될 수도 있고, 매도 타점이 원칙이 될 수도 있고, 매도 중에서도 익절을 할 거냐, 어디에서 익절을 할 거냐, 어디에서 손절을 할 거냐, 이게 원칙이거든요. 각자 기술적 분석이나 나름의 소신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똑같잖아요. 언제 매도해서, 언제 매수해서, 언제 익절할 건지, 언제 손절할 건지, 어느 타점에 매수를 해서 얼만큼 오르면 익절할 건지, 얼만큼 내리면 손절할 건지, 이게 각자의 원칙이거든요. 그대로만 하면 돼요. 각자 나름의 기술적 분석과 소신으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주식시장은 내가 지킨 원칙, 내가 정한 원칙을 못 지키게 하더라. 내가 정한 원칙을 못 지키게 하는 주식시장의 무기는 욕심과 기대와 미련이더라.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아쉬워하면 다시 주식시장이 쳐놓은 덫에, 욕심, 기대, 미련이라는 덫에 또 걸려들더라. 거기서 뒤지든, 그 욕심, 기대, 미련이라는 덫에 갇혀서 뒤지든, 다행히 빠져나오든, 반드시 후회와 아쉬움은 또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더라. 그러면 다시 주식시장이 쳐놓은 덫, 욕심, 기대, 미련으로 다시 빠져들게 되더라. 여기서 내가 덫에 걸리지 않고 후회와 아쉬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밖에 없다.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을 지킨 결과가 어떤 땐 손해일지라도, 내가 분석한 기술적 분석, 내가 믿는 소신대로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정한 원칙이 어떤 때는 손해일지라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욕심, 기대, 미련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고, 빠졌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나만의 무기는 원칙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실전 매매에서 정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각자 기술적 분석 다 있으시잖아요. 이평선을 지지와 저항으로 타점을 잡으시든, 스토캐스틱으로 잡으시든, 스토캐스틱 하방과 상방을 잡으시든, RSI 하방 상방이든, 뭐 맥드 하방 상방이든, 거래량까지 보고 하시든, 다 있으시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잡으시든, 다 있으시잖아요. 캔들로 아래 꼬리 윗꼬리로 잡으시든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지키시라고요. 보조 지표를, 분봉을 단기로는 뭐 3분, 5분, 10분으로 할지, 중기로는 30분, 60분, 120분으로 할지, 장기로는 240분, 360분, 480분으로 보조 지표의 기준을 잡을지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거, 안 되는 건 자기만이 정한 원칙을 안 지켜서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칙만 지킨다면 크게 잃을 일 없다. 그리고 반드시 많이 딸 수 있는 기회도 매일 준다. 원칙이 없다면 원칙을 만드셔야 되고, 원칙이 있다면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어제까지의 나름의 어떤 괴로움, 공포, 공부, 경험들로 제 나름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대로 할 거고, 제가 정한 원칙대로 매매하는 걸 변함없이 매일 매매 기록으로 남기면서 공유하겠습니다. 이 또한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는 원칙을 정했다 그래도 저는 확률이 70%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구 선수가 10번 중에 3번만 쳐도, 3번만 안타 쳐도 잘 친다 그러는데, 주식에서 10번 중에 7번 성공할 수 있으면 7번의 확률이 있다면 괜찮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매매할 게 많게는 70%, 적게는 최소한 60%, 70%의 확률의 믿음을 갖고 매매하고자 합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